해명입니다. 누구의 해명인지 보겠습니다. 나 몰래 당에서 2억 후원을 요청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엔 김민석이 영수증 처리를 물었다라고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어제 새벽에 SNS를 올려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2002년에 있었던 첫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었어요. 같이 볼까요? 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다. 이건 표적사정이다. 나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후보인 나한테 물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큰 선거에서 후보자가 영수증 발급까지 어떻게 일일이 다 챙깁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근데 다시 기사로 가보죠. 기사 안에 판결문에는 근데 이렇게 안 써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후보자가 당시 해당 기업 관계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며 영수증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느냐라고 물었고, 기업 관계자가 그룹에서 올해는 법정 기부 한도가 다 차서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다라고 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걸 근거로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사건 당시에 적법하게 정치자금을 교부할 수 없는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는다는 인식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네. 김 후보자의 해명과 실제 판결문 내용이 다르다라는 지적이에요, 이 기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당시에 법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서 그 판결문을 받았지만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법인에서 정치후원금을 할 때 후원 영수증을 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도 모르는 그 자금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당시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었다는 것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표적 수사가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거를 아예 회피할 수 없고 형을 다 안 살았던 것도 아니고 다 형을 살고 나와서 본인이 느끼는 바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법적 시스템, 그래 검찰의 기소권을 존중해서 자신은 형을 살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졌지만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아무리 봐도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던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 저는 이게 크게 어떤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다 어떤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을 졌기 때문에. 하지만 주장할 수 있죠. 끝까지 검찰이 왜 나도 모르는 사건을 알고 있었을까?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크게 이번 총리 후보자의 어떤 자격 기준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미 판결이 나고 확정이 되긴 했지만 본인은 여전히 뭔가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총리 후보에서 낙마한다던가 부실 사유가 그 정도의 사유라고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야권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포커스는 좀 다른 데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11명의 1억 4천만 원 커지는 김민석 채무 논란, 쪼개기 후원금 의혹. 후원금을 쪼개기로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해서 이 의혹 관련한 표 같이 볼까요? 그러면 이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한 의혹들 이런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재산 증식 과정이 좀 수상하다. 라는 부분. 분명 채무만 6억 가까이였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8억 가까이 재산이 그럼 증가한 거냐. 이 수상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적 채무 부분, 이게 아까 나온 부분이죠. 이 분명 11명한테서 2018년에 1억 4천만 원을 빌리고 7년 동안 상환을 하지 않았다가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상환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들 관련해서 아빠 찬스 있었던 거 아니냐, 아들이 활동한 거 법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홍콩의 인턴 연계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의혹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 사실상 2018년에 1억 4천만 원 11명한테서 빌린 거, 이거 알고 보면 쪼개기 후원금 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이 관련해서 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보고 오시죠. 허위 차임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네, 야당에서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자 들어가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와서 누가 질문하셨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걸 물어봤죠.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누가 질문하셨죠? 그렇게 뭐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허위나 이런 단어 쓰시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기자가 허위 차용증 왜 쓰셨습니까? 라고 물은 건 아니에요. 허위 차용증 쓰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단어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김민석 후보자가 기자가 의혹이라고 뭐 붙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건 분명 아닐 텐데 정치 뭐 1년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건 이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증 프레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걸고 있죠. 네. 특히 뭐 주진우 의원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게 지금 발언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이미지를 추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적인 사항이죠. 그러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사실 정치를 오래 했고 전략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허위 차용증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단어가 주는 그 이미지가요 꽤 셉니다. 김민석 허위 차용증 이렇게 국민들한테 각인되거든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차용증에 대해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밝히기 전까지 네. 계속해서 어떤 차용증 자체가 사인 간의 채무가 어떻게 허위 차용증이냐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그건 곧 밝힐 때니까 그 단어 써주지 말아달라는 의미 같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차용증이라는 게 뭐 한 끗 차이긴 하나 사인 간의 채무를 무조건 정치자금의 어떤 위법성에 있는 상황으로 한다면 정치인들은 돈 없는 사람들은 돈도 못 빌립니까? 아니잖아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차용을 쓰고 그게 기한이 좀 도래되면 연장도 요청하고 사인 간에 양해해서 이자도 갚고 하는 것인데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돈 빌려줬던 분도 이제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아니 이자도 다 받았고 좀 늦었지만 상환 연장을 해서 내가 해줬고 그렇게 해서 돌려받았다. 왜 자꾸 이 사인 간의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 보면 조만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사인간 채무인 거고 다 돈 갚았는데 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냐라는 입장이에요.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아요. 독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나서 부랴부랴 갚았어요. 이게 정상적인 채무입니까? 아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찾지 않는 채무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시중 4대 은행만 하더라도요. 돈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한번 지켜보시면은 자 부모로부터 자식이 돈을 빌려도요. 이거 갖고 국세청이 추적합니다. 네. 이자를 내는지 원금을 조금씩 주고 있는지 네. 이게 바로 허위 채무예요. 그러니까 허위 차용증을 써서 사실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를 우리 국민들도 평범한 국민들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자, 근데 무려 총리 후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루트 중에 하나죠. 아니 떳떳하면 왜 차용증을 썼느냐라고 하는데요.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 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 돈을 받았는데 차마 나중에 걸렸을 때 큰일이 날까 봐 야 이거 우리 채무인 것처럼 꾸며놓자 라고 해서 허위 차용증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 김민석 후보자가 받은 돈 중에 일부는요. 본인이 직접 알고 지낸 사람이 아니라 본인에게 후원을 해줬던 사람의 그 기업의 감사가 돈을 대신 빌려줬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바로 쪼개기 후원의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네. 근데 지금 2018년도에 돈을 빌렸잖아요. 2018년에 김민석 후보자가 야인이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네.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국민 시민이 아닙니다. 네. 아주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집권 여당의 고위 당직을 맡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수억에 달하는 채무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신용 없이 받는다? 과연 그거 어떤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채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허위 차용증, 허위 채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허위 차용증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자꾸 허위라는 어떤 프레임에 자꾸 가두려고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다 갚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게 허위 차용증뿐만은 아니고요. 요 부분
재산 증식 과정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20년에는 채무만, 그러니까 빚만 5억 8천이었었는데 근데 올해 재산은 플러스 2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새 8억의 재산이 증가했다라는 건데 세비를 5년 동안 다 합쳐도 그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추징금도 내고 신용카드 현금 지출도 하고 기부금도 2억이나 내고 아들 유학비까지 가능한 거냐라고 재산 증식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 기사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산 증식 등 자금 출처 질문에 김민석 헌금이 요거 해명은 해명인데 좀 황당하다라는 게 한국일보의 지금 기사입니다. 지금 김민석 이 후보자가 어제 새벽에 올린 글 중에서 헌금 부분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세비 및 기타 소득 다 채무 변제했었고 지나온 삶에 감사해서 헌금이 좀 평균 이상이다. 2억 많죠. 이 헌금을 좀 많이 냈다. 그래서 세비 소득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의 실체가 지출이 많은 게 헌금 때문에 많은 거다라는 설명이에요. 세비와 기타 소득을 생활과 채무 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다 헌금으로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서영주 대변인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그랬는데 지출이 많은 게 헌금이니까 괜찮다는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느냐가 한국일보의 지적이에요. 뭐 신앙생활하면서 헌금 낼 수 있고요. 네. 헌금을 수천만 원씩 내는 사람도 있고요. 네. 뭐 1억씩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헌금을 신앙에 많이 따라서 해서 하는 지적하는 게 것이고.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안 맞아서 지적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월급으로만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나요? 뭐 500만 원 벌면 500만 원만 딱 사고 그 넘어가면 뭐 어떻게 살죠? 신용카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흔들 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회계를 하는 겁니다. 회계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5억을 벌었는데 2억이 늘었으면 7억을 벌었다. 네. 5억이 빚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게 이제 뒤로 가면 그렇게 빚이 많았으니까 돈을 빌린 거예요. 1억 4천을. 네. 그래서 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추측컨대 한 2억 정도가 재산이 있는 거는 본인이 수입이 그때부터 국회의원직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많은 분들께서는 생계형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사실 김민석 의원이 총 자산이 지금 2억 정도 신고를 했죠. 전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수십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으로부터 뭘 제공받고 김현장으로부터 수많은 돈을 벌어왔죠. 심지어 현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총리가 낙마를 했느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이게 1,000원 더 썼냐 2,000원 더 썼냐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 2,000원 벌어서 3,000원 썼어? 그 1,000원 어디서 났어? 이런 느낌이라서 네. 저는 이 정도 의혹을 가지고 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흔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회계사 메모 붙여서 설명을 하면 네.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옹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게 2,000원밖에 안 벌었는데 왜 3,000원 썼어? 1,000원 어디서 났어? 이걸 얘기하는 건데 이거 그냥 회계사들이 쫙 꼼꼼하게 따지면 다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 약간 좀 빌려서 썼다가 좀 갚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차대조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근데 뭐 거리낄 거 없으니까 다 드러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요즘 피치를 올리고 있죠. SNS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5년 만에 8억 원의 자산이 늘었고 생활비 쓰면서 매년 1억 6천만 원을 저축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세비 5억 받아서 교회 헌금 2억 하고 카드랑 현금으로 2억 3천만 원을 썼고 여기에 추징금 6억 2천만 원을 납부하고 그리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월세도 있고 아들 학비도 국제학교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대학교까지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는 금액 조의금이나 강연비로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5억 원 이상을 조의금이나 강연비나 다른 부수입으로 벌었다라는 건데 세무신고에는 또 흔적이 없다. 그리고 뭐 경조사가 있다고 해도 2020년에 빙부상 외에는 특별한 경조사를 못 찾겠다. 이 얘기는 빙부상으로 그럼 5억 넘게 받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예. 요즘 강연비를 누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입금으로 계좌로 입금을 해주고요. 네. 현금으로 주더라도 다 비용 처리하죠.
그럼 상대방이 준 사람이 비용 처리를 하면은 세금 신고가 되기 때문에 받은 사람에게도 기타 소득으로 잡힙니다. 네. 예, 그 이러한 아주 기초적인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를 마치 본인은 그냥 강연료좀 얼마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옛날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문제가요. 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리고 순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쓴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본인의 채무를 갚아야죠. 근데 채무는 갚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돈 빌려준 사람도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네. 아니, 김민석 의원 말이야, 국회의원도 됐고 돈도 많이 벌고 관보 보면은 자산도 늘어나고 있네. 네. 근데 왜 내 돈을 안 갚아? 그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1,000만 원을 그냥 뭐 너무 사람이 좋아서 난 김민석인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난 1,000만 원 빌려줘도 안 갚아도 돼.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국민들 지금 눈과 귀를 너무나 좀 쉽게 가리려고 하시는 건데요. 돈 문제에서만큼은 떳떳해야 되고 사실 그냥 어려워서 빌렸고 내가 조금 다른 돈 쓸 일이 많아서 갚는 게 늦었다. 차라리 이런 해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생사란 잡는 듯이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 숫자를 보면은 이거 후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짧게 팩트 체크를 하면요. 돈은 네. 다 갚았고요.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독촉했는데도 안 갚은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상환 기간 동안 생활이 어려운 부분들의 지인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편의를 봐줬을 수 있죠. 돈 빌려주고 상인 간의 채무가 은행이나 뭐 사채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까지 이거를 정치 후원금이다라고 규정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야지 청문회 날짜도 안 잡혔는데 지금 뭐 의혹이 이런 거 저런 거 나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지금 이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민주당의 수만으로 과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2심,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질문에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고 오시죠. 일단 청문회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내가 안 그래도 직접 당사자한테 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그냥 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얘기를 믿는다라는 취지의 얘기인 거죠.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의혹이다, 풀릴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